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최근에 SNS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 뭘까요?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연락이 닿게 돼서 만나게 되고 뭐 그런 점은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전해드릴 사건 역시 SNS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 한 30대 여성이 SNS를 보다가 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동창이네. 이 동창의 소식을 알게 됐어요. 2020년 12월쯤 이 동창의 소식을 봤는데 결혼 준비 중이다. 곧 결혼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어떻게 했냐. 본인의 휴대전화로 이 동창도 아닌 이 동창과 결혼할 예비 신랑의 가족을 찾아냈어요. 어머? 이 예비 신랑 형수의 SNS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메시지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아니 예비 신랑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비 신랑한테 남겨도 진짜 뭐 될까 말까인데 예비 신랑의 형수한테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게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라는데 아니 결혼 축하드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그런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혹시 땡땡이라는 분 아시는지 연락드려요라는 말로 메시지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동창의 예비 신랑의 형수한테 이 예비 신랑이 내년에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는 신부가 자기 중학교, 초등학교 동창이다. 네. 그런데 왕따 가해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결혼을 꼭 말려주십사 바란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네. 바로 자기 자신이 왕따를 당한 피해자인데 그 예비 신부가 매일매일 학창 시절에 자기 자리로 와서 폭언을 하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면서 고통을 줬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게 뭐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 운동선수도 그렇고 이 학교 폭력 이런 과거에 학교 폭력했던 일들이 사실이 아니 뭐 사실 확인도 전에 어떤 논란이 불거지면 그 선수가 일단 활동을 접는 어떤 그런 사태까지 빚어지는데 일단은 이 예비 신랑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뭐 사실 이 정도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이 예비 신랑 집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바로 지금 이런 허위인지 아닌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한 이 여성을 고소를 했습니다. 어허. 이거는 일단은 명백하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아, 그래요? 명예훼손은 그래서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고. 네,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일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입장에서도 이건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여성을 기소하게 됩니다. 어허. 기소를 했다는 말은 허주현 변호사님 재판까지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벌금 3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유죄가 된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이 남긴 글로 인해서 피해자의 결혼 상대의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법한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서로 치부를 숨겨준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 내부에서 결혼 여부를 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법원의 판단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 해당 메시지를 통해서 예비 신랑 집에 이 사실이 전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이 예비 신랑의 아내 그러니까 이 뭔가 폭로를 했던 동창생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전에 학창시절에 왕따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거기에 판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은 이 폭로 자체로 뭔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쳤다 그 자체만 판단을 한 것인데 네. 지금 일단은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가해자가 된 거죠. 폭로를 한 사람이. 네. 근데 그 폭로를 한 사람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가 우리가 없어요. 뭐라고 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네. 만약에 이게 허위 폭로였다고 한다면 어허. 뭐 동창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질투심이라든가 어떠한 비뚤어진 심리에 의한 범죄일 수도 있고 어허. 그렇지가 않고 진짜로 과거에 만약에
왕따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왕따 피해를 당했을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하고 물리적으로 맞았을 때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거의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따를 당했을 때 그 정도로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또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트라우마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결혼하고 지금 행복하게 산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가 발동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확한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네. 뭔가 어떤 그 재단하는 건 자제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말로 하재근 평론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 내용을 폭로하신 분이 실제 과거에 왕따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